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보안관 팀의 발표자 김채원, 임혜연입니다. 오늘 저희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대응의 공백을 채워줄 공공연계형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프라이버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이용률 94% 시대. 과연 우리의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는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보안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영상의 목차는 크게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 4개로 나눠지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규모와 변화 추이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의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는 1277건에서 238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공격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 현황을 보면 민간 분야가 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출과 침해 사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은 특정 사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디지털 환경 전반의 문제이며 유출 사실 안내를 넘어 사용자가 필요한 대응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제 유출 사례와 피해자의 경험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쿠팡, SK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합하면 약 8,033만 명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부 기업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출 이후에도 사기성 메일과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었고 전문가 역시 한 번 유출된 정보는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유출 사실을 알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후속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사용자가 실제 대응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본인이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였다고 답해 이 문제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나 털린 내 정보 찾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69%가 처음 들어본다고 대답해 필요한 지원이 있어도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어려움은 내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것,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찾는 것, 후속 조치를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순서대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의 주요 타겟과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되어 영향력을 지닌 이해관계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 생태계 맵을 그려보았습니다. 프라이버디를 중심으로 다수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와 간접적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문제에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이해관계자이며 서비스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사용자는 이 문제에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서비스가 대상으로 해야 할 주요 타겟이 됩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보다 내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기능을 찾아 이용하기는 어려웠고 유출 이후에는 계정 도용이나 피싱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도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조회 기능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와 공공 서비스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는 익숙하지만 대응 과정에서 피로를 느끼는 대학생과 디지털 기기와 보안 설정에 익숙하지 않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핵심 사용자로 설정했습니다.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다음 3가지 문제점을 정의했고 그에 따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최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사용자가 자신의 피해 가능성을 쉽게 확인하고 유출 항목별 위험을 이해하며 필요한 대응과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하게 4가지 솔루션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KISA 연계 개인정보 유출 조회. 둘째, 맞춤형 보호 아티클 발행. 셋째, 가족 보호 기능. 넷째, 쉽고 간단한 유출 신고입니다.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고 사용자들의 원만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올바른 곳에 배치하며 정보 구조도를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전반에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적용하기 위해 디자인 시스템을 정리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를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높은 폰트를 사용하였고, 컬러는 개인정보와 보안을 다루는 서비스 특성상 사용자가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블루 컬러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보호와 동행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로고는 사용자를 감싸 안는 팔의 형태를 모티프로 삼아 개인정보를 지키고 곁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서비스명 프라이버디는 개인정보 보호를 뜻하는 프라이버시와 친구를 뜻하는 버디를 결합해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상황에서 사용자 곁을 지키며 필요한 대응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캐릭터 버디는 사용자가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안내자이자 친근한 친구의 역할을 상징하도록 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성된 앱의 주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디의 기분 좋은 시작 경험을 위해 그래픽을 중심으로 온보딩을 구성했습니다. 처음 사용자를 사용하기 전에 프라이버디는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홈 화면입니다. 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신고 준비, 원클릭 탈퇴, 공공기관 연결 등 주요 기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단 배너를 통해 유출 안내와 2차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유출 현황과 가족정보 확인 기능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쉬운 모드와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안내하는 AI 버디 챗봇도 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유출 현황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유출 항목과 프라이버디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정보를 비교해 보여줍니다. 또한 사고별로 현재 대응 상태를 표시하고 신고 준비 도우미의 진행 결과를 반영해 신고 여부와 다음에 필요한 조치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보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계정에 함께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출 사고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계정 정보와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4단계에서는 함께 점검이 필요한 가족, 지인의 개인정보를 구분해서 결과로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안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유출 항목과 주의사항을 포함해 전달 전의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단계에서는 선택한 방식으로 안내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합니다. 결국 가족보호 기능은 유출 정보 확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안내를 전달하는 것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AI 버디 챗봇입니다. 사용자가 추천 질문을 선택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직접 입력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AI 버디가 추가 질문으로 상황을 구체화하고 확인 내용에 맞춰 주의사항과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티클에서는 유출 안내 문자와 2차 피해 예방법 등 상황별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는 개인별 유출 기록과 대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알림과 지원 메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계되어 제공하는 유출조회 기능입니다. 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애정보 찾기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다른 진입 장벽 없이 앱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유출 이력을 다른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클릭 탈퇴 또한 개인정보 포털에서 지원하고 있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 기능을 연계한 것이며 복잡한 과정 없이 4단계만으로 한꺼번에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준비 도우미입니다. 신고준비 도우미는 프라이버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능이며 피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피해 사실과 항목을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 신청을 완료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배너에 있는 아티클을 통해 유출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왜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앱 내에 연결되어 있는 공공서비스 외에도 직접적인 연락이 필요한 경우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보를 한눈에 모아놓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온라인 안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생활안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앱이 있어도 스스로 찾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첫 접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주민센터나 아파트 등 생활 공간에 체험형 부스를 운영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 시나리오, 피싱 스미싱 판별, 신고 준비 도우미와 쉬운 안내 모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또한 캠페인 포스터와 QR 안내를 함께 배치해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를 접하고 필요할 때 프라이버디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초기 확인과 이용을 돕고 온라인 서비스는 이후의 지속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구조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프라이버디는 분산된 대응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하고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순서대로 안내해 유출 이후의 판단과 실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미싱, 피싱, 계정 도용과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계정에 함께 등록된 가족, 지인의 정보까지 확인해 보호 범위를 확장합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과 유출 기업
기업의 공식 데이터를 연계해 사고 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유출 항목과 사용자 상황을 기반으로 맞춤형 대응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방 알림과 계정 관리 기능, 음성 안내와 큰 글씨 등 접근성 기능을 추가해 일상적인 예방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이후 대응 공백을 해결하는 공공연계형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프라이버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